안녕하세요. 신송중학교 유네스코 동아리의 김시연, 박재희, 신민철, 장현우, 최희재입니다. 저희는 오늘 중국과 대만의 관계, 즉 양안 관계에 대해 탐구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먼저 양안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안 관계란 공산 진영인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주 진영인 중화민국이 국共내전을 통해 대립된 관계를 말합니다. 대만의 인구 구성은 2차 국공대전이 일어난 1945년 이후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함께 건너온 외성인 그리고 원주민과 한족 이주민으로 구성된 본성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성인은 중국 본토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 대만을 위주로 중국을 통일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반면 본성인은 대만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편입니다. 수만 명의 본성인이 학살당했던 2.28 사건 이후 장제스 정부는 반공주의를 강화하고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대만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계엄령은 무려 40년간 지속됩니다. 이후 미중 외교가 정상화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대만이 제외되면서 민주진보당을 중심으로 대만 정체성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중국은 대만에게 통일에 대한 위협을 가했지만 오히려 대만은 더 저항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안 관계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초 대만 총통선거에서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가 당선되었습니다. 새 정부는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게 현상 유지를 할 것이라며 현상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통일을 서두르는 중국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자신들이 과도하게 독립 노선을 추진해 도발의 구실을 만들지도 않겠다는 향후 4년의 기조를 밝힌 것이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그러면서도 타이완이 주권 국가임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을 향해 타이완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 독립은 곧 죽음이라며 타이완을 빌미로 중국을 지배하고 간섭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군용기 6대를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선 타이완 영공에 띄웠습니다. 해협 인근에서 작전하는 중국 군함 7척이 타이완 국방부에 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향후 정책에 대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 양안 관계 속에서 관련된 나라들의 상황과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과 대만은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긴밀한 경제 관계와 인적 왕래가 있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대만을 둘러싼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돼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일본 정부로서는 대만과의 관계를 비정부 간 실무 관계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일본과 대만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한층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베이징의 정부만을 유일한 중국 정부로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며 대만이 아닌 중국과 공식 수교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대만에 방어용 무기 공급을 약속했으며 중국의 어떠한 공격도 심각한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 편에 서서 침공에 큰 희생을 치렀기에 중국에게 참담하고 허욕에 가득 찬 무력 통일 시도는 위험하다라고 경고할 수 있는 도덕적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이웃으로서 대만에 당분간 형상을 유지하도록 권유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함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가치제도를 공유하는 한국인은 대만인과 동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안 관계에 대만 해협, 반도체, 중국과의 경제 교류 등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연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